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반드시 쓸 것이다 라는 미 정부 그리고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는데 과거 우리 한미연합 사령관을 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북한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대만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해서 중국 어선을 격투 끝에 납포를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문제, 그리고 철권 통치 해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아주 빠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시진핑의 권력, 위태로운 권력, 상황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로 인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이 무력 충돌 끝에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납포 과정에서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던 중국 어선에 대한 고강도 처벌이 예고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난 9월 29일 대만 북부 신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민유 612호를 납포했으며 납포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대만 언론들이 10월 1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민유 612호는 선수 부분에 충파 공격을 위한 강철 철제를 덧대고 있었으며 대만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깎아 만든 창으로 선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만 해경은 중국 어선에 정선을 명령했지만 중국 어선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대만 순찰정 PP-10088이 급가속해 중국 어선을 따라잡자 중국 어선은 급선회에 강철로 만든 선수 부분으로 대만 순찰정에 대한 충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극렬하게 저항하자 대만은 증원부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을 납포했는데요. 납포된 선박에서는 불법 조업으로 잡은 20톤의 물고기는 물론 단속반에 대항하기 위한 사제 무기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된 중국 어선은 쇠파이프 창은 창이 아니라 어망을 던질 때 쓰는 어구이고 자신들은 대만 순찰정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대만 측이 불법으로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최근 중국 어선의 침입이 급증하고 있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대만 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중국이 해상민병과 해경, 해군 등을 동원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유 612호가 납포된 직후 대만 해협에 다수의 군용기와 드론을 보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어선 납포 사건이 그렇지 않아도 험악한 대만 해협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이곳이 대만 순찰정이기 때문에 작죠.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 배가 중국 어선이에요. 대만 영해로 접근해서 조업을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쫓아내는 과정인데 쫓아만 내지 않고 납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눈높이보다 저 배의 선수 부분이 더 높죠. 저 배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어선은 저 선수 부분에다가 강철 철판을 두꺼운 걸 덧대서 충파 들이받았을 때 강력한 어떤 그 타격력을, 그리고 자신들은 찌그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그런 충파 공격을 하기 위한 이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쇠 파이프 같은 거, 창 같은 게 꽂혀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쇠 파이프 같은 게 있어서 이 옆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수로 들이받았어요. 지금 이제 납포 후에 둘러보고 있는 대만 해경인데 보시다시피 선수 부분으로 대만
해경의 이 순찰정을 들이받아서 여기 함교 이 부분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은 지금 두 장이 깨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대만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이받았는데 결국 이제 추가 증원 부대를 불러서 납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드론과 폭격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이런 불법 조업을 하다가 중국 어선이 납포됐으면 우리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서 또 이 배를 벌금을 내고 다시 가져가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감히 하고 이것이 군사적인 이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중국은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이들이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마치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대규모 해상민병 러쉬 해상민병 배들은 또 더 크죠. 그래서 러쉬를 해서 아예 대만 영해 쪽으로 밀어버렸을 때 대만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일부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또 특히나 중국이 해경법을 개정해서 자신들의 이지에서 뭔가 위법 행위를 하는 타국에 대해서 발포할 수 있다. 발포한다. 라고 법을 바꿨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이지야. 왜? 대만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서 불법 무장 집단으로 간주하고 쏴버릴 수 있죠. 단속하는 대만 해경을. 이런 일로 인해서 뭔가 큰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대만이 슬기롭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유사시 대량의 핵무기를 투발하겠다는 위협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는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량 국가입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대량 핵 사용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핵무기 사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미 국방부의 2023 WMD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재확인했으며 핵 사용 조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을 제정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온 북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영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도 대량 사용할 것이며 야포와 탄도미사일, 특작부대 등을 통해 이러한 무기를 투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사시 북한이 충돌의 그 어떤 단계에서도 대량 살상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국제핵무기 연구 싱크탱크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 역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이 잠수함 기반 탄도미사일 전력을 급격히 확충하며 대량 핵투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해상 기반 핵 전력의 확장이라는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여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10년 동안 연평균 2척, 김군옥 영웅함과 같은 유형으로 개조할 경우 북한은 10년 내에 약 200여 발의 핵탄두 탑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북한은 새로운 군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항상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성공했다라며 북한의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대단히 빠르고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손을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지키만 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이 핵 보유국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죠. 그런데 법제화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톤다운하는 거 그건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 맞죠? 아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법제화까지 했는데 그래도 핵무기 사용 안 할 거야.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희한한 일이죠.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연구소에서는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과장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김군옥 영웅함을 로미오급 잠수함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북한이 지금 로미오급 잠수함 20여 척이 있으니 연평균 2척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10년 지나면 20척 된다. SLBM 발사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20척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이거 만드는데 한 2척 정도를 소비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10년 뒤에 지나면 더 노후돼서 더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좀 과장이 섞인 그런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김군옥 영웅함 한 척만은 아닐 것이라는 건 뭐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은 북한은 항상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뭔가를 개발했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빈센트 브룩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한미연합 사령관이고 그때 북한하고 전쟁을 할 뻔했던 화염과 분노 그 시절의 한미연합 사령관이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는 빼고 재래식 전력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25사단 방문해서 북한이 혹시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반격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쓴다면 1초도 망설임 없이 김정은의 목을 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타격체계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격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야, 뭐 MD는 공군 해야지. 야, 해군은 빼. 지금 국민 생명 살리는데 해군 밥그릇, 공군 밥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해야지.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봤듯이 드론 정말 소형 적어도 드론들 막아내야 되는데 뭐 우리 형님 선배님 가 있으니까 그 선배님 그 물량 좀 확보해 줘야 돼.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 계속 생산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국방장관 취임을 하실 텐데 부디 3사단장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 기계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부관 참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제의 맥을 따자 라고 표를 붙였던 그 기계를 그대로 살려서 진짜 김정은의 맥을 따는 이런 전력을 또 결심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자신이 신임했던 군부 인사들을 대거 숙청하며 중국 내 체제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 내 불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사구팽하려다가 그 사냥개에게 물릴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10년 넘게 반부패 운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런 운동이 공산당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일 지적했습니다.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많은 이들이 공산당의 간부 장악력이 느슨하다고 우려했었다 라며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반부패 활동을 통해 정적들을 쳐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부패 근절을 명분으로 상하이반과 공청단 인사들을 대거 숙청했는데요. 3년임 작업이 본격화된 후에는 태자당 내에서도 습가군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도 숙청의 칼날을 뽑아둔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숙청 작업은 시진핑이 3년임 체제를 완성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중 확인된 인사만 36명이 숙청되었고 이보다 더 많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패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앤드류 위드먼 미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시 주석이 지금 끌어내려는 관리들은 그가 총애하던 사람들이라며
시진핑이 10년간 당과 정부, 군부를 재편해왔지만 여전히 지도부가 더럽고 부패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상하이방과 공천단이라는 정적 그룹을 쳐낸 이후 시진핑이 휘두르고 있는 숙청의 칼날이 자신의 가신 그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파를 막론하고 권력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부패와 비리가 일상화된 집단인데요. 다른 파벌과의 권력 투쟁 끝에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게 된 습가군의 숙청의 칼날이 휘둘러질 경우 이들 가신 그룹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칼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의 가신그룹 인사들이 권력과 이권 유지를 위해 시진핑을 배신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시진핑이 언제까지 그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시진핑은 아시다시피 공산당 간부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태자당 출신이죠. 그런데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방, 그리고 공산당 청년당이죠. 청년단, 이 공천단, 이 세 계파가 이제 연정을 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상하이방은 장쩌민 주석, 그리고 공천단은 후진타오 주석, 이제 전 주석들이죠. 그리고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해오면서 이 7명의 상무위원을 섞어서 운영해오는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상하이방, 공천단 완전히 다 쳐냈죠. 쳐내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숙청이 있었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차관급 이상을 작년 한 해 32명 이상을 숙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자신의 가신 그룹 태자당 내에서도 습가군, 태자당 내에서도 뭐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 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같은 당이지만 계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습가군, 완전히 자신의 파벌만 자리를 줬다. 그러면서 작년에 32명의 차관급 이상 인사를 숙청했는데 올해는 아직 올해 다 안 갔는데 36명을 숙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습가군들이 많다는 겁니다. 습가군들이. 아니, 지금 이 공청단, 상하이방을 쳐내는 그 선봉에 섰던 그 자신의 휘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은 그러한 숙청 작업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왜? 민심이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 위반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숙청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는 자신의 계파만 남은 이 상황에서 뭐야? 내가 지금 숙청되는 거야? 또 제가 지금 숙청되고 있고 조사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네? 준비를 하는 거죠. 토사구팽, 토끼 다 잡고 나면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끝을 내버리면 사냥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계속 그게 이어져서 사냥개가 다음은 나인데 라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개 주인 물어버리죠. 특히나 완전 인격 말살까지 하는. 여기 보시면 CCTV입니다. 중국 국영TV죠. CCTV에서 이런 식으로 부패 혐의 인사를, 자, 얘는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 어떠한 그 비리 혐의를 했고 하는 것을 전국 방송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죠. 뭐 범죄 행위로 감옥 보내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예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도록 매장시켜버리죠. 자신의 휘하였는데, 습가군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충성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떤 누구도 준비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시진핑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